지구에 정착한 외계인들에게 사인을 받으러 다니는 한 남자의 이야기. 디스트릭트 9과 자신이 나방인 양 램프에 달려드는 요정, 그리고 그런 요정을 때려잡는 한 경찰의 이야기. 브라이트. 오늘은 외계인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들과 판타지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이들의 모습을 담은 두 편의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디스트릭트 9 그리고 브라이트. 다른 듯 하지만 공통점이 많은 두 영화. 20년 전 갑자기 들이닥친 우주 생명체들, 그리고 그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보여주는 영화 디스트릭트 9과 오랜 고대시대 전부터 엘프, 오크, 요정, 드래곤과 같은 판타지 생명체와의 공존을 보여주는 영화 브라이트. 두 영화 속 인간들의 모습을 확인해보며 영화 속 메시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외계인들과의 불편한 동거 디스트릭트 9입니다. 지구 최대 규모의 군수업체이자 외계인 관리국 MNU. 처음 지구에 우주선이 등장하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영양실조로 쓰러져 가고 있는 외계인들. 인간들은 구호단체를 조성해 외계인들을 구조하고 외계인들을 거주지 디스트릭트 9을 조성해주지만 감당이 되지 않는 수백만의 외계인들로 인해 범죄가 발생되고 더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폭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외계인 관리국 MNU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하는데 그 결정은 수백만의 외계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 그리고 주인공 비커스가 이 중대한 작전의 총책임자를 맡게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동료들에게 농담을 던지며 디스트릭트 9으로 향하는 비커스. 그렇게 직원들을 보호해줄 용병들과 함께 외계인들의 거주지 디스트릭트 9에 도착하게 되는데 외계인들에게 거주지 이전을 위한 동의를 무사히 잘 받아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브라이트입니다. 주인공 워드, 그리고 그의 집을 찾아온 오크 파트너 자코비. 분명 여러 생명체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지만 다른 동료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곳 역시도 종족 간의 차별이 존재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당사자 자코비는 자리를 피해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워드와 자코비. 그 현장에는 거리에서 거대한 칼을 휘두르며 대중을 위협하고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암흑의 군주가 돌아온다며 자코비를 노려보곤 오크를 저주하는 한 남자. 워드와 자코비는 그를 제압하고 경찰서로 복귀하는데 차량을 정리하는 워드에게 자코비의 행방을 묻는 내사과 직원들이 다가옵니다. 이들은 과거 자코비가 경찰을 습격한 오크를 일부러 놓아주었다고 확신하며 워드에게 접근해 몰래 자백을 녹음하여 밀고 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과연 워드는 동료 자코비를 배신할 수 있을까요? 다시 디스트릭트 9으로 돌아옵니다. 외계인들의 도시 디스트릭트 9에 도착하여 작전을 실행 중인 주인공 비커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외계인들의 반항으로 작전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 시각 용병들의 보호를 받으며 한 집을 찾아가는 비커스. 그러나 이들이 방문한 곳은 알들이 가득한 외계인들의 산란장. 집안 가득한 외계인들의 알을 보며 모두가 놀라고 있는 중에도 별일 아니라는 듯 알에 공급되는 호스를 하나하나 뽑아내며 설명까지 해주는 비커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집을 방문해 집안을 수색합니다. 연구실처럼 보이는 방안을 수색하다 발견한 알 수 없는 물체. 그리고 그 물체를 확인하다 분출되는 액체에 노출되어 버립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업무에 복귀해보지만 알 수 없는 액체를 견뎌낸 그를 반기는 것은 외계인들의 공격. 그는 할 수 없이 사무실로 복귀를 하기로 합니다.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사무실로 복귀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비커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몸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는데 어느샌가 썩어버려 힘없이 빠져버리는 손톱들.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다시 브라이트입니다. 밀고를 제안받았던 주인공 워드. 그는 긴급 신고를 받고 파트너 자코비와 출동을 나오게 되는데 도착한 현장은 벌써 전투의 흔적과 함께 피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시신은 모두 형상을 그대로 간직한 채 불에 타고 있는 기이한 형태. 잠시 후 악마를 소환하기라도 한 듯 보이는 마법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들리는 인기척. 이들은 한 소녀를 발견하고 체포하려 하지만 소녀의 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빛과 함께 차량이 폭파됩니다. 소녀의 정체는 마법봉을 다루는 엘프. 예상치 못한 전개에 이들 또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때 이들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무리들. 이들은 마법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 워드 일행을 찾아온 마을의 깡패들. 그렇게 깡패들과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뒷일은 생각지도 않는다는 듯 경찰에게 총을 쏴대며 추격을 하는 깡패들. 하지만 테이저건 하나로 간단하게 깡패들의 추격을 뿌리치는 워드. 그렇게 안전해지는 듯 했으나 갑자기 멈춰야 한다며 미친 듯이 소리치는 엘프와 지멋대로 움직이는 마법봉. 그리고 허공에 충돌하는 차량. 드디어 디스트릭트 9의 결말입니다. 몸에 이상을 느끼고 급히 병원을 방문한 주인공 비커스. 의사의 도움으로 붕대를 잘라내는데 분명 자신의 손이 달려있어야 할 곳에는 웬 괴물의 손이 달려있습니다. 동시에 병원은 비상이 걸리고 출동한 특수경찰과 의료팀에 의해 어딘가로 끌려가게 되는 비커스. 그리고 어딘지 모를 지하 벙커에서 강제 실험을 당하게 되는데 외계인들만이 다룰 수 있던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세계 유일한 변종인간 비커스. 하루아침에 인간에서 변종 실험체가 된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괴력을 발휘해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렇게 탈출에는 성공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Anton, it's me. Accept the call. 19 years, man. Fuck off. What are you watching, man? Fuck off. 결국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착한 곳은 외계인들의 도시 디스트릭트 9. 그리고 그때 걸려오는 아내의 전화. Hello? Baby, is it you? Tonya?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믿지 못하고 그를 놓아버리려 하는데 Baby? 이를 참지 못하고 어딘가로 달려가는 비커스. 그리고 자신의 팔을 잘라버리려 합니다. 과연 비커스는 자신의 몸을 되돌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영화 디스트릭트 9이었습니다. 이제 브라이트의 결말입니다. 마법봉을 차지하려는 깡패들, 그리고 그들을 떨쳐내지 못한 워드 일행. 결국 마법봉을 떨어뜨리고 마는데
워드 일행보다 먼저 마법봉을 발견하고 손에 쥐게 된 깡패들. 동시에 엄청난 빛과 함께 폭발이 발생하고 깡패들이 가득했던 공간은 먼지만이 가득해집니다. 선택받은 자 외엔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마법봉. 한편 워드 일행이 벗어난 사건 현장에는 또 다른 엘프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곤 죽은 듯이 보였던 시체의 이름을 부르는 엘프. 과연 지팡이와 엘프들, 그리고 티나, 이들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그 시각 깡패들의 추격에서 벗어난 워드 일행. 이들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티나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임페르니라는 단체에서 도망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티나. 암흑의 군주를 부활시키려는 나쁜 엘프 단체 임페르니와 군주의 부활을 위해 꼭 필요한 지팡이. 그리고 그 지팡이를 다룰 수 있는 선택받은 존재 브라이트. 임페르니와 그들이 부활시키려는 암흑의 군주, 그리고 마법봉과 선택받은 자 브라이트.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워드와 자코비. 얼떨결에 세상을 구해야 하는 영웅이 된 이들. 동시에 영웅이라기엔 너무나도 평범한 이들. 과연 이들은 티나를 살리고 암흑의 군주로부터 세상을 구할 수 있을지. 영화 브라이트였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두 영화, 디스트릭트 9과 브라이트. 두 영화는 SF 영화와 판타지 액션 영화라는 장르 그대로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지만 외계인과 판타지 세계라는 소재를 이용해 전달해주는 메시지 또한 참 좋은 영화이기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두 영화의 주인공 디스트릭트 9의 비커스와 브라이트에서의 워드와 자코비. 두 영화 모두 이들의 심리와 행동 변화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계인을 생명체로 대하기보다 자신의 승진을 위한 도구로, 그들이 어떤 취급을 받든 자신과 별개의 일로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비커스와 오크라는 존재가 받는 차별을 자신과는 별개의 일로, 나에게 피해만 오지 않는다며 이러한 태도로 방관하며 행동하는 워드. 그리고 자신이 외계인으로 변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을 몸소 느끼게 되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는 비커스와 모든 차별을 겪으면서도 누군가를 헤아려 하지 않는 자코비의 모습. 이들의 모습을 통해 차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두 영화 속 구성원인 빈민가 사람들, 갱단 등을 통해 차별을 받아온 사람들마저도 상대적 약자가 등장하자 또 다른 차별이 발생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어느새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 영화라 생각됩니다. 더욱 재밌게, 더욱 궁금하게 영화를 추천해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제 영상보다 훨씬 재밌는 두 영화이니 꼭 한번 시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 무쪼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